네, 다음은 수도권 이슈를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시간, 수도권 이슈 브리핑입니다. 양가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역 고가도로가 45년 만에 폐쇄가 되면서 네. 오늘 첫 출근길 맞았습니다. 앞서 리포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역 인근의 교통량은 당초 예상에 있었던 것보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려했던 그런 심각한 혼잡은 없었다고 하죠. 네. 네, 하루 평균 5만 대의 차량이 이동하던 서울역 고가도로가 폐쇄되면서 월요일 출근길 심각한 혼잡이 예상됐는데요. 우회도로를 중심으로 다소 혼잡하긴 했지만 교통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서울역 인근 차량 속도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고가 폐쇄 전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네. 다만 교통량이 집중된 일부 시간대에는 지연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공덕동 주민센터에서 남대문 구간은 오전 8시 20분부터 30분 사이에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약 30분가량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맞게 이 서울역 고가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현장 점검 그리고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또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고요? 네, 시는 오늘 안정적인 교통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16일까지 한수막 설치와 컬러레인 연장 등으로 이 진행 방향별 차로 안내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하고 네. 또 평일 출퇴근 패턴을 반영해서 인근 도로의 신호 시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설한 순환버스 8001번에는 어제 기준 437명 그리고 오늘은 오전 9시 기준으로 180명이 탑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많이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없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요. 네. 아직 첫째 날입니다. 예, 아직 낙관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현재 퇴근길은 물론이고 당분간 교통 흐름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서울시의 발빠른 노력이 좀 뒤따라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의 겨울은 지난해보다 조금 따뜻한 편이긴 합니다만 지지난주부터 서울의 아침 기온도 명하권에 머무르면서 아무래도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 사는 10가구 중 한 가구는 돈이 없어서 겨울 난방을 중단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서울연구원이 서울 시민의 삶과 복지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서울 시민들은 특별시에 살고 있지만 이 기초적인 생활 보장도 어려울 만큼 팍팍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서울 시민 10명 중에서 7명은 이 난방비 지출이 가계 부담이 된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네. 이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창문에 흔히 이 뽁뽁이라고 부르는 에어캡을 붙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난방비를 절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겨울 추운 날씨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 난방을 아예 중단한 경우가 10명 중에서 1명꼴을 차지했는데요. 네. 도시 빈곤과 결핍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이 없어서 공과금을 연체한 경우 역시 10명 중에 1명꼴이었습니다. 네. 물가는 정말 계속 오르는데 네. 급여는 또 오르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한 달 적정 생활비를 지출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이 서울에서 생활을 하려면 한 달 생활비를 월 310만 원은 써야 적정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300만 원 이상을 쓰는 가구는 29%에 불과했는데요. 평균 지출액은 월 227만 원이었습니다. 월 생활비가 2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이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수입이 7배나 많아서 이 빈부격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시민들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요. 네, 수입은 부족한데 집값이 워낙 높고 또 교육비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자신을 중상층이나 상류층이라고 여기는 시민들은 10명 중에서 2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중산층 기준은 월 수입 555만 원이라고 응답했지만 시민들의 지난해 평균 월 수입은 378만 원이어서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서울 시민의 건강 역시 네. 뭐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던데 이건 네. 어떤 내용인가요? 서울 시민들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 3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앓은 가구주는 10명 중에 1명꼴이었습니다. 우울을 경험한 가족이 있는 가구도 10%를 넘어섰고요. 자살 시도를 한 가족이 있는 가구는 2.7%였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봤을 때 이렇게 만성질환과 우울 두 가지 이상의 결핍을 경험한 가구는 이 동작과 관악권역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었고요. 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이 서울 시민들의 삶이 굉장히 좀 열악하다고 보여졌습니다.
네, 서울연구원이 시민의 삶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네. 이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서 몸과 마음의 질환을 함께 겪고 있는 시민들이 참 많다고 하니까 씁쓸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네. 이 시민들을 위한 맞춤 복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꾸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를 하러 갔다가 얻어맞는 119 구급대원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접할 때마다 참 안타까움이 컸는데요. 네. 소방대원은 물론이고 이 경찰관들도 업무 중에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이렇듯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서울 영등포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공무집행 방해 범죄가 이 서울 영등포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전국에서도 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지방 경찰청별로 봤을 때 서울청이 16,000여 명, 그리고 경기청이 14,700여 명으로 10,000명을 훨씬 웃돌아서 타 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수도권 지역 내에서 살펴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영등포 다음으로 경기 부천과 서울 관악 그리고 서울 강동 순으로 많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네, 수치네요. 그러네요. 예, 놀라울 정도인데. 네. 그러면 이렇게 공무집행 방해로 많이 검거가 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무집행 방해로 모두 67,000여 명이 검거가 됐고요. 네. 이 가운데 네. 4,800여 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2,000여 건이 포함이 되고요. 네. 이런 행위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이 1,000여 건 포함이 됐는데요. 그중에는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이 특수 공무방해 치사 사범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네, 시민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관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공권력에 모시는 고치안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매맞는 소방관 그리고 상해를 입는 경찰관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이 좀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20여 명의 학생을 구한 화물기사 김동수 씨가 오늘 열린 세월호 특별청문회장에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네, 현장에 있던 부인이 혼절해서 또 김 씨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고요. 자세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 20명을 구해서 의인으로 불렸던 이 화물기사 김동수 씨가 오늘 열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52분쯤 이 서울 명동의 YWCA 대강당에서 청문회를 방청하고 있던 김 씨는 위원장님 잠시 한마디 하겠습니다. 솔직히 너무한 것 아니냐고 외친 뒤에 점퍼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서 수차례 걸쳐 자신의 배를 자해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네. 이를 지켜보고 있던 김 씨의 부인은 혼절했고요. 그래서 청문회는 일시에 중단이 됐습니다. 이후에 김 씨와 부인은 119 구급대에 의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김 씨는 구급대를 기다리면서 이 안정을 취하는 동안 증인들이 청문회 준비를 제대로 안 해왔고 성의 없이 대답한다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 한편 김 씨는 지난 3월에도 이 제주도 자택에서 자신의 왼쪽 손목을 흉기로 자해한 바 있는데요. 김 씨는 참사 이후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이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수도권 이슈 브리핑 양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